자, 오늘 시장이 급반등했었죠. 이렇게 오랜만에 좀 초록초록한 하루였는데 전체적으로 증시를 보시면 어느 특정 섹터가 상승한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어요. 여기 반도체를 보시면 마이크론만 좀 빠져 있는데 마이크론이 오늘 빠진 이유가 지난주 실적 발표를 하고 변동성이 커진 것도 있지만 얼마 전에 미국 측에서도 보도가 나온 건데 SK 하이닉스가 최대 100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미국의 IPO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대변인은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미국 예탁증권을 발행을 포함해서 주주 가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확정된 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에 의하면 SK 하이닉스가 공장 장비 반입을 2개월 앞당기면서 HBM 경쟁에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경쟁 때문에 마이크론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데이터 센터 쪽은 좀 올랐는데 오라클 3% 올랐고 특별한 소식은 없었고요. 펠란티어도 6.7%나 올랐는데 이제 펠란티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트 분석은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테슬라도 지난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3.5% 오르고 아마존도 올랐고요. 특징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두루두루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선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5일간 연기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이란에게 최후 통첩을 했었죠.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원자력 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 장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이란과 매우 훌륭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라면서 이란의 공습을 5일간 연기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해당 보도 이후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나스닥을 보시면 거의 숏스퀴즈 일어날 정도로 쭉 올랐었고요. 그런데 장이 시작하면서 쭉 내려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란에서는 트럼프와 접촉이 없었다라는 보도를 냅니다. 물론 준공식 언론이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랑 더 가까운 통신사들이 보도를 냈습니다. 파르스에서는 트럼프와 접촉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준공식 통신인 타스님에서도 트럼프와 회담은 없었고 회담은 진행 중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가까운 언론사들은 보도를 냈는데 이란 국영 TV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팍스 비즈니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최근 이란과 회담은 언제였냐면 어젯밤에 있었다. 이제 시기를 언급하고 이란 언론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란과의 합의는 5일 혹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합의가 5일보다 더 빨리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심어넘기도 했었죠.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반등하면서 올랐습니다. 참고로 오늘 연준 2명이 나왔었는데 굴스비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매파적인 연준 위원입니다. 현재 가장 큰 위험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번 인플레이션 충격 이전에도 인플레이션이 이미 불편할 정도로 높았다. 만약에 물가지수가 오르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시사했었고요. 반대로 가장 비위기적인 스티브 미란 나와가지고 현재 금리 인상할 필요는 없다. 올해 4차례 금리 인하 전망 여전히 유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굴스비와의 정반대 입장을 보였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렇게 홈비치에서 워싱턴 DC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우리는 협상할 의향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 그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아니다. 최고위급 인사와 대화 중이다. 조만간 만나기를 희망한다. 아마도 전화상으로 대화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누군지 직접적인 이름을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 인터뷰를 한 지 약 30분 만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을 공습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왜 공격을 하지 싶은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베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란과 협상이 될 것으로 베팅을 할 겁니다. 하지만 개런티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에 기대감을 심어 줬었죠. 그러면서 엑시오스 기자가 또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관계자가 미국이 이란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와 협상하러 이란으로 출국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공군 사령관 출신이고 테헤란 전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혁명 수비대의 전뼈가 굵은 인물이고 그래서 정말 협상 중인가 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측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주 후반에 파키스탄 수도에서 미국 고위 관료들과 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파키스탄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의 일환으로 벤스 미국 부대통령이 미국 측 최고위급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이 검토가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란과의 협상에 한층 더 기대감을 불어일으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나왔는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과 회담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저 많은 보도가 있고 난 뒤 1시간 후 이번에는 이란 국영 통신에서 보도를 냈었고요. 여태까지 조용했던 언론사인데 어느 정도 신용이 높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뉴스 나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었고요. 나스닥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이랑 친한 국가들이 미국이 우리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를 요청했다고 부탁했다. 그래서 방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리한테 먼저 연락했다고 하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랑 친한 국가들이 우리한테 먼저 연락했다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쭉 떨어지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직접 게시물 답니다. 우리 국민은 침략자들에 대한 완전하고 굴욕적인 처벌을 요구한다. 이스라엘이랑 미국에게 처벌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모든 관료들은 이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최고 지도자와 국민을 굳건히 지지할 것이다.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진 바 없다.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가짜 뉴스는 금융 그리고 원유 시장을 조작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수령에서 탈출하기 위한 의도된 것일 뿐이다 라고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트럼프의 모순된 행보가 전선에서의 어떠한 방심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타스님 이란 통신에 의하면 이란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목표물을 향해서 발사했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참고로 타스님 이란 통신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더 가까운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좀 강경파의 성향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이 2.4%에서 0.9%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보도들이 거의 매 시간 일어나면서 시장이 계속 출렁이었던 거죠. S&P도 2.2% 상승해서 0.8%대까지 하락을 그 시점에서는 했었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상황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에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랑 통화를 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월요일에 파키스탄 총리랑 이란 대통령이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에 협상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려고 하나보다라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그리고 트럼프 멤피스 안전 태스크포스 원탁 회의에서 이란과 관련된 주요 발언이 있었는데 이란과는 대화가 어젯밤 그리고 그 전날 밤 약간 시작되었다. 며칠간 이란과 예비 회담을 가졌다. 이란과 최종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는 이란도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도 보도가 나왔는데 벤스 부통령이랑 네타냐후랑 이란 협상 관련해서 월요일에 논의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잠재적인 합의의 세부적인 요건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측이랑 이스라엘 측이랑 좀 활발하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좀 의미심장한 보도가 나왔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이 이란과의 불리한 협상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이란이 협상을 하는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게 좀 안이 꼬운 거죠. 불리한 협상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혹은 이 전쟁이 끝나는 걸 원하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미국 측에서는 출구 작전을 계속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이스라엘은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의하면 미국 함선이 금요일에 중동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일 연장시킨다고 했던 그 시간이랑 맞물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란이랑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지금 함선이 가고 있는데 협상을 안 하면 정말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지렛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심지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문제로 연립 정부 지도자를 긴급 소집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미국은 출구 작전을 찾고 있는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논의를 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보면서 좀 재밌는 짤을 가져왔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충격적인 사실. 미국 대통령이랑 이란 혁명 수비대 쪽 말이 엇갈리는데 사람들이 혁수대 쪽 말을 믿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임. 트럼프 대통령 말도 듣긴 듣지만 이란 측도 굉장히 시장이 신뢰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장이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게시물도 웃겼는데 속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진실 게임이 시작됐다. 정신 나간 알라쟁이 혁수대, 사악한 유대인, 그리고 트럼프 셋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면서 이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서 어떤 게 사실인지 계속 그 진실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끝나고 어떤 뉴스들이 또 나온지 알려드리자면 이란 국회의원 니크 자드는 트럼프와 협상을 배제 중이다라는 파르스 통신에서 보도가 있었고 해당 보도 후 달러가 소폭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사우디 왕세자가 이란 공격하는 거에 대한 결정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동참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킹 파흐드라는 공군 기지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이란, 이스라엘,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걸프 지역 전체적으로 확장될 우려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요약하자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주말에 48시간 최후 통첩을 날리고 하락 분위기를 조성한 후 장 시작 2시간 전에 협상이 잘 되고 있고 따라서 5일간 공습 기간을 연기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숏스퀴즈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과매도 상태이고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주식 공매도 포지션인 걸 감안할 때 이 지정학적인 긴장만 완화가 되면 랠리하기 위한 조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걱정스러운 거는 미국 함선이 금요일에 중동에 도착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고 트럼프가 제시한 5일 공습 기간 연기일이 미국 함선이 도착하는 시간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주말에 공습을 강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까지 닫혀있는 상태이고 이 3대 지수 봐도 일봉으로 여기 빨간색 선 이평선 200 근처를 머무르고 있죠. 나스닥 이평선 200 머무르고 있고 S&P 200일평선 약간 밑에 있고 다우존스는 200일평선 찍고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3대 지수 모두 일봉으로 이평선 200에 걸쳐 있고 하락세가 아직 종료인 상태는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아직까지 닫혀져 있는 상태고요. 자, 개별 종목 분석을 해드리자면 일단 펠란티어가 오늘 6.7% 상승했는데 이 펜타곤 국방부에서 이 펠란티어의 AI를 활용한다라는 보도 이후로 6.7%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방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왔죠. 여기 빼꼼 올라온 게 보이죠. 그래서 170까지 이제 가는지 보면 되고 떨어질 때 157달러 지켜주는지 보면 됩니다. 테슬라도 오늘 3.5% 상승했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교통부 쪽에서 FSD 조사 들어간다라는 그런 노이즈도 있었고 그래서 떨어졌는 거에 대한 반등이었습니다. 펠란티어는 매물대가 389에 있고 389를 돌파하면 다시 안정적인 위치까지 올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좀 약세에 눌려있는 상태이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1.7% 상승했는데 거의 박스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평선 50 약간 위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강세도 아니고 완전히 약세도 아니고 그냥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지수 차트도 모두 봤었을 때 이평선 200에 걸쳐 있는 상태고 호르무즈 해협도 아직까지 닫혀 있고 트럼프가 확호를 하긴 했지만 이번 주 말에 또 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반등했지만 아직 좀 찝찝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